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승기입니다. 또 이렇게 벌써 또 이 대추가 익기 시작한 지가 됐는데 벌써 10월하고도 지금 오늘이 또 한 10일 이렇게 가까이 돼 갑니다. 날짜가 어떻게 세월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앞전까지는 제가 어쨌든 육묘장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쭉 이어져서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한번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하우스인데도 아직까지 지금 시퍼렇고 이제 익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두 번 정도밖에 따내지 않았는데, 2번 따냈죠. 그러니까 2번. 지금 노지에는 거의 한 4번, 5번 정도 따냈습니다. 육묘장에는. 약 한 1000주가 넘죠. 1000주가 넘는 데서, 노지에서 지금 약 한 3톤 가까이를 지금 땄습니다. 따가지고, 그 나무에서들 따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알찬들에 보면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주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주 주문이 굉장히 그 쇠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싱싱사과대추는 맛과 당도 어느 그 사과대추에 뒤지지 않는 그런 맛과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삭한 맛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 다행이다. 지금 제가 아침에도 지금 대추를 따고 제가 맛을 또 봅니다만 지금 딸 때마다 한 번씩 먹어본데 굉장히 이제는 그 기온의 온차가 그게 낮과 밤의 그런 기온의 온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딴 것들은 거의 한 20브릭스 이상씩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당도가 좋더라고요. 그래,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께 또 다가가서 사과대추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그것인데, 이제 보통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나무를 이렇게 보면 잎이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포리프타이 아주 좋습니다. 첫째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정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보면은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게 되면은 내가 며칠 만에 물을 줘야 되는지 얼마 만에 쭉쭉 줘왔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물 수급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물 주니까 뭐 잠깐 30분 뭐 10분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5톤 10톤 이게 아닌 한 번 줄 때는 충분하게 주세요. 점적으로 줘도 뚝뚝뚝 떨어져도 충분한 양을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밤새 줍니다. 점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줘요. 주고 지금도 알이 이렇게 봐보면은, 지금 한번 봐볼게요. 비춰줘 보실래요? 이 알이 작은 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도 이 정도가 되니까 크죠? 지금도 커가고 있다는 거죠. 알이 크면서 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냐 그러면 수분 조절입니다. 수분이 없으면은 쪼그라들어요. 쭈글쭈글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알을 키우고 있는 그 자체를 키우려고 하면은 수분이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쭈그러들면서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맛도 없고 완전히 잎이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잎이 축 쭈그러들죠. 양기를 자기가 다 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셨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또 물을 주라고 하니까는 물을 막 계속 안 줬다가 줘버린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얘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배수를 하고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얘한테 공급을 해 주었어야만이 야는 오늘 내가 물 먹는 날, 내가 오늘은 나한테 물 먹는 날이다 라고 얘도 알아요. 얘가 이 식물은 말을 못할 뿐이지 성장이라든가 모든 부분 똑같습니다. 왜 똑같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워봐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가는 거나 식물이 커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과 늘 얘기합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한 나무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뭐 주기적으로 약 한 번 어떨 때 주고 한 두 번 주어서 야가 이제 뭐 안에 들어가서 요 안에 보면은 뭐 벌레로 들어가고 꿀렁거리니까 왜 얘가 벌레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얘가 왜 꿀렁거리고 야가 왜 꼭지가 이렇게 꼭지부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뚝 따봤어요. 땄어요. 땄는데도 이 따는 단련 힘이 이게 힘이 좋아요. 이게 잘 안 떨어져야 돼. 응? 그래서 이렇게 달려있는 힘이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이 꼭지 같은 데가 이렇게 이제 먼저 말라 들어가겠죠.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쪼그라든 게 아니고 여기부터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드는 게 왜 드냐 그러면 영양소가 부족하고 나에게 몸이 제가 이 나무 자체가 병이 들어서 안 좋으니까 얘가 어떤 현상을 하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잎에서 양분을 훅 당겨 버립니다. 당겨 버리니까 지금 이 잎은 요 잎에는 우리가 씹어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요 샤포닌 성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어요. 써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씹어 볼게요. 이거 이게 굉장히 미끌미끌거리고 입안에 씹으면 씁니다. 근데 이 미끌미끌거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샤포닌 성분이 강하니까 미끌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야가 흡수를 하죠. 당겨버리면 어떠냐 그러면 꼭지 부분이 약하니까 요렇게 이제 잎을 당겨보니까 말라가면서 쓴맛을 그대로 간직하죠. 그리고 정상적인 것은 절대 쓰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게 쓴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조 교수님이 한번 드셔봐, 한번. 저는 이거 먹어보고. 하우스 건데, 아삭한 그런 맛, 식감. 그런데, 올해 이 하우스는 노지보다는 그래도 이제 당도가 있어도 노지에 게 대해서 당도가 더 좋다.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아삭아삭하니 맛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에서 수확을 하잖아요. 하면은 퇴비를 언제 줘야 되냐? 퇴비를 언제 줘야 되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나무에서 익어가면서 얘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쭉 갖다가 쫙 깔아주는 게 맞아요. 한데 그걸 깔아놓으면 내가 이제 작업을 하고 열매를 따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데 요 어느 정도 열매를 따거든 그 밑에다가 이제 감사비라고 해가지고 퇴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를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이상 된 나무,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한 300g 정도만 주면 돼요. 많이 줄 것 복합. 21-17, 17칸은 복합 비료를 주시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심었던 나무다 그러면 한 100g 정도만 주면 되고요. 한 2년 이렇게 된 나무들은 한 200g 정도를 이렇게 반경. 그러니까 항상 퇴비나
화학 비료나 주게 되면은 나무에서 최소한 이 나무 지금 현 상태도 15년 된 이런 큰 나무에서는 1m 이상을 바깥으로 줘야 돼요. 나무에서 1m 이상이 떨어져서 반경으로 바깥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흡수를 합니다. 나무에다가 부어줘 버리면 퇴비를 주라 하니까 누구 주라 하니까 나무에다가 어떤 분을 보니까 나무에다가 줘요. 나무 다 썩어버려요. 퇴비에는 토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퇴비나 화학비료를 주면 그럼 그 나무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숙지해 뒀다가 내 나무 줄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나무를 키운다거나 나무가 생육이 성장한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약간 그 부직포가 있을 때 그 부직포 위에다가 그냥 주나요?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주부주부를 걷어줘야 돼요. 걷어줘서 얘도 이제 걷어주어서 햇빛도 보게, 땅도 햇빛을 보게 해줘야 되겠죠. 제초매트를 걷어서 나무 있는 쪽으로 양옆에서 그것을 묶어놓고 줄로 끈끈이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마 1m 간격식으로 쭉 묶어주면은 잘 버티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다 퇴비 주고 화학비료를 주셔야 돼요. 그러고 하우스 같으면 물 급수 시설을 해야 되겠죠. 급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지 같으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얘가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중간 쪽으로 해갖고 나무에서 반경 한 1m 50 정도 띄어서 중간만큼 한번 좀 이렇게 쓱 갈아주는 것도 좋아요. 잔뿌리가 잘려도 상관없어요. 나무 크는 것은. 그게 그렇지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좀 주워 놓으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하우스나 노지나 가물게 되면 물을 한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땅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내 토양은 굉장히 사질토가 심하다. 마사가. 그래서 물이 주게 되면은 이제 점적호수를 깔게 되면은 그런 땅에는 점적호수 깔면 안 돼요. 마사 땅에는 그냥 물이 떡 그대로 일자로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안 퍼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따면은 그런 사양토 같으면은 그냥 얘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한 10cm 정도 들어가서 안에서 퍼져요. 물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마사가 심한 이런 모래 땅에는 뚝 떨어지면 그대로 쭉 직리해 버리니까 뿌리 안 가는 거죠. 물을 줬는데 왜 얘는 안 먹지? 이게 아닌 그런 것은 쿨러 형식에 대한 것을 주시든 분사호스를 주든지 자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질토 같은 일반 그냥 우리가 보편화적인 땅, 양수 땅, 뭐 이런 양수 겹토 이런 땅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4일에서 5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 아니면은 쪼디 땅 같은 뭐 질퍽한 땅 이렇게 황토 땅 이런 데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 그러면은 마사가 심한 땅에는 거의 이틀이면 한 번씩 물을 퍼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얘도 나무를 흡수를 하고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겨울에도 물을 주고 또 겨울에 또 가장 동해에 마사 땅에는 동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땅에 찬 기운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을 주라는 거예요. 흡수가 되면 아무리 추운 곳에도 지금 황토 땅이나 약간의 양수 땅이나 이렇게 좀 안에가 좀 습이 잘 빠지 않는 그런 땅에는 절대 동해 안 옵니다. 주로 마사 땅들이 동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심고 나도 바닥에서 겨울 날 때는 덮어주는 게 퇴비 주고 나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찬기가 판바람이 밑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책입니다. 그것도 잘 하시고요. 저희 싱싱사과대추 요즘은 이제 가을 또 묘목을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쭉 지금 거의 그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쭉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묘목장에서 묘목을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것부터 열매가 맺을 때부터 쭉 해서 커가고 성장해서 수확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게 저희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묘목이 어떻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고도 또 어제는 한 분이 금산에서 오셨었어요. 부부지간에 오셨는데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오셨는데 정말 어느 묘목보다 좋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직접 하셨으니까 그분 나중에 보면은 그분 내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1200평 정도에다가 나무를 심겠다고 오셨었는데 아마 맛을 보고 맛도 보고 크기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아마 최고라고 본인께서 이렇게 칭송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이제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하셔서 저는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진실된 그런 내용과 있는 그대로의 그런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싱싱사과대추나 우리 알찬들이나 똑같습니다.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서로에 똑같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모든 부분을 알찬들에다 주문을 해도 싱싱사과대추에서 제가 최승기가 보내주는 거고 모든 어떤 작은 것 하나에도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쭉 고생하면서 우리 조성욱 우리 대표님 서울에서 매주마다 뛰어다니면서 진짜 요즘 기름값 굉장히 비싸요. 도로비도 비싸더라고. 고생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뛰시고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내용면들 이렇게 잘 찍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 여러분들 제가 그러죠. 항상 보시면은 그냥 가지 말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또 이렇게 한번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 밑에 보시고 주문해서 하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하고 저희 싱싱사과대추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갑니다. 왜 가냐 그러면 제가 묘목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해서 심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를 커가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 그때마다 어떤 약을 쳐야 됩니다 라고 처방전까지 여러분들께 해주고 나중에 가서는 또 판매를 해야 되니까는 이 박스나 용기 같은 것도 필요하면은 저희 싱싱사과대추에서는 그것까지도 해드립니다. 저희 싱싱사과대추는 특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과대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무나 싱싱사과대추를 썼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고발됩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만큼은 저희 거를 같이 공유해서 저희 거니까 같이 공유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 밴드에다가도 많이 그렇게 옵니다만 현재 지금 밴드에 각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우리 정작 회원도 몇 분 계시지만은 회원이 아닌 저희 싱싱사과대추 묘목을 심지 않으신 분들이 더 글을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왜? 저희 것 같으면은 별로 그렇게 잘 되니까는 별 탈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품종을 심어 놓고 저희 밴드에 지금 유입이 돼서 계신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많아요. 그분들이 보면은 열매가 안 열린다, 열매가 어떻게 됐다, 나무가 몇 년 됐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어떨 때는 심하면은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보면은 본인들이 글을 올릴 때
저는 싱싱사과대추가 아니고 천황을 샀다든가 어딜 다른 걸 샀다든가 하고 거기에서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름 모르는데 다른 데서 샀다든지 그러면서 그 내용면을 첫 서두에다가 주시고 어떤 글을 올려주셨으면 다 안에서 그 안에서 보시는 밴드 안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최승기가 물건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팔았다라고 인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해주시고 저희 밴드에 남아 계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여러분들께 한번 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 가을비가 이렇게 좀 와주는데 노지 같은 데는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비가 좀 와도. 근데 평상시 물을 주지 않는 노지 같으면은 한 번에 물을 훅 당겨 버리면 약간씩 이렇게 열과도 이렇게 좀 생깁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주면요 이렇게 한번 쭉 와볼게요. 이렇게 비춰봐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쭉 봐보면은 평균화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가면서 약을 안 치니까 약간 탄자 하나씩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봐보면은 평균화적으로 이렇게 참 괜찮게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 갈 때나 이게 똑같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렇게 돼 있을 때나 이거 갈 때나 마찬가지로 잘 익게끔 돼야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관리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 또 잘 하시고 올해 수확 잘해서 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들 또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가격이라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추의 가격은 내가 물론 정해서 판매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격의 형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얼마 받고 B라는 사람은 거기에 쭉 떨어지면은 물론 더 팔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이 가격 올린 것과 B라는 사람이 가격 올린 것 차이가 어느 정도 평등화적으로 같이 맞춰줘야만 저희 사과대추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 덜 팔고 가격 들여서 덜 팔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 싱싱사과대추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각 사이트에서도 계신 분들도 저를 볼 거예요. 보면은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 가격을 준다면 저는 가격을 낮출 거예요. 아주 심하게 많이. 그래서 가격 확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이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면 같이 서로 맞춰주면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게 농가들이 살아가는 것들이요. 특히 농가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중간 도매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따다가 중간 마진 먹고 파시는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형태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내가 만약에 그런 분들 딱 걸리면은 그 사람 얼마 가져오는지 몰라도 그 가져오는 가격만큼 낮춰버릴 거예요. 그거는 최승기가 진짜로 여러분 어떤 농가마다 만약에 그렇게 장사를 하신 분이 있으면은 낮춰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농업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 받아서 해야만 되지. 안 그래도 중간 도매상들 그 중간에 갔다가 우리가 주면 그냥 다 쳐가지고 농사 하나도 여기에다가 해놨고 물 한 방울도 안 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벌잖아요. 그렇게끔 안 하기 위해서 나 그게 싫어서 저는 지금까지 쭉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조성욱 교수 지금 현재 알창들이라는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쭉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셔도 그래도 맛과 당도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꼭 저희 싱싱사과대추
여러분들 싱싱 사과대추 묘목 여러분들 꼭 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문도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묘목과 맛있는 사과대추로 여러분들의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우리 싱싱농원 또 우리 또 알찬들의 우리 조성국 대표 여러분들 늘 사랑해 주시고 저는 열심히 늘 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간까지 또 이렇게 쭉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